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한번 보시고 오시죠.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다른 문제겠죠. 네. 이 발언을 두고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도 네. 저 AI로 조작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감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그것도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다 이것이 결국은 네. 우리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결국 그 마음속 깊은 데 있는 그 불안감이 네. 공소 취소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막 폭주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 연임하겠다라는 것도 근본적인 동의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연임을 해서라도 이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알고 그거를 제일 가까이에서 눈치 빠르게 포착한 사람이 이제 김민석이고 그다음에 저 조정식이란 분이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렇게 가면요 저는 진짜 나중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렇죠. 저 우리가 87년에 개헌하면서 나중에 나쁜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짓을 혹시 할까봐 이거를 헌법에다 못을 박아 놓은 건데 저조차도 국민들이 결단하고 선택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도 결국 그것도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헌법적 몰상식한 말들을 막 거침없이 이제 하니까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는 건가 정말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은 아마 이 조정식 의장의 어떤 이 발언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우발적이나 우연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얘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 저 영상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도대체 이게 우발적인 발언인가, 계획하지 않은 발언인가, 네. 실언인가. 어. 또 여권 일각에서 실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언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말, 네. 뇌와 입이 따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실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게 실언이 아닌 게 네. 일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확인을 해주기도 했고 사전에 질문지가 의장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답변서를 준비했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네. 우리가 그 틈새를 잘라서 그렇지만 한번 그렇죠. 이러쿵 네. 저러쿵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라고 한번 보고 또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또 본 다음에 또 다음 구절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를 보고 한 기획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원고에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져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연합뉴스 네. 기자가 네.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질문 자체가 그래요.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그 대통령이 연임을 의심하기 때문에인 것 같은데 의장님 임기 도중에 처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에 대해서 배팅볼을 준 겁니다. 네. 자, 이 의심을 빨리 해소하고 네. 개헌에 참여하게끔 홈런을 치세요라고 네. 했는데 네. 몸으로 맞은 거예요. 데드볼 해가지고 나가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현직 대통령이 말을 직접 하기도 했고 한 구절 한 구절 읊을 때마다 그 원고를 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우발적 발언, 실언, 계획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의도성 발언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민적 논의가 가능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네.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적 논의가 가능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랬죠.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이미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 김인영 대변인 이거 한 여쭤볼게요. 이거 조 의장 측은 한번 그 어저께 SNS에 올린 게 있죠. 밤늦게 네. 또 조정식 의장이 SNS에 한번 해명성 발언을 올려놨습니다. 헌법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 하에서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어제 굉장히 논란이 저녁 뉴스까지 커지니까 밤늦게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조정식 의장의 의도, 우리가 숨은 의도를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였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일단 첫 번째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네. 당황했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합리적으로 의심하냐면 조정식 의장이 직전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했고 정무특보라는 자리는 특보부 자리가 보통 대통령과 독대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과의 사정 교감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네. 있고 거기다가 조정식 의장이 예전에 국회 보좌진 출신인데 이부영 의원실에서 보좌관 생활했었어요. 근데 이부영 의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언론인으로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언론인으로서 유명한 의원실에 보좌관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언론을 대하는 스킬에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조정식 의장이 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언론을 많이 대했던 상황에 계속 노출돼 네.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조정식 의장의 과거와 정황을 봤었을 때 이걸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주장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네. 이건 솔직히 아까 이기인 총재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줬지만 네. 저희가 흔히 기자회견 처음 할 때 국회의장이 기자회견 하면 당연히 나올 질문이라고 이거 모두 다 그러니까 예상 질문 안 받더라도 충분히 그냥 질문 답변서를 써요. 네. 근데 이거를 틀렸다? 너무 좀 어설프고 전 약간 여론 떠보기를 해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거는 국회의장을 가지고 여론 떠보기를 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저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찬 예.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원식 의장도 얘기는 꺼낸 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분명히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개헌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게 임기와 이게 대통령제 중임제로 가는 우리가 이 4년 중임제로 가는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랑 이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유영 대변인 얘기했듯이 뭐 진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도 해요. 에드벌은 띄운 거 아니냐? 한번 간보기 한번 하는 거 아니냐? 이 1차 간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조정식 의장을 우리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건 어떤 이제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된 상황에서 아니면 뭐 이 기자에게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발언은 상황, 맥락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해석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도 2번 이런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개헌이 가능하다는 이 여지를 남겨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그 추후에 다시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이걸 바로 잡은 거예요. 이런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후에 바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앞서서 우리가 조원철 법제처장의 논란 다 기억하시잖아요.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분도 이 충분히 연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령을 해석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인석 당시 국무총리 뭐라 그랬습니까? 5년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런 여권 내에 많은 발언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국회의장이 얘기하니까 이 이슈가 굉장히 폭발력 있게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정식 의장이 충성 경쟁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기존에도 이런 대통령의 간접적인 발언이라든지 어떤 뉘앙스는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올해 5월 5일 날 어린이날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어린이들 보통 청와대에 부르잖아요. 네. 행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어떤 어린이가 대통령한테 이걸 물어봐요.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면 뭐가 좋아요?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5년밖에 못 하는데 뭐가 좋겠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뭔가 물어봤는데 임기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5년밖에 못 하는데 뭐가 좋겠니라는 말이 이게 나오냐고요. 김민석 후보가 네. 발언이 다시 지금 소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 발언의 맥락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영화 충북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신영화 충북지사가 정부가 많이 도와줘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아이 지사는 연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느냐. 네. 대통령은 5년 네. 현재까지랑 단선을 달고 네. 5년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권 내에서는 연임도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을 이 조정식 의장이 더 명백하게 이제 해줬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솔직히 윤시민 씨가 최근 들어서 무슨 ABC론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게 바로 어. 어물전 썩은 네. 어물전 썩은 네. 데도 얘기하시고 어물전 썩은 내 나는 딱 그 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했구나. 그렇죠. 자기들 지지층의 어떠한 이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돌려서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과거에 보면 뭐 이 유시민 씨가 무슨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부부 전 대통령 부부를 두고 무슨 침팬지론이나 해가지고 마치 무슨 침팬지 사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 비유를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 기억을 하는데 유시민 씨가 몰랐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는 정부 여당 내에 훨씬 더 많은 밀접하고 대통령의 뜻을 알만한 사람들하고 훨씬 더 접촉하는 빈도나 정도가 밀도가 더 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경고성 발언으로 해온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임기 후에 본인의 후환이. 그리고 아니 왜 무죄라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가 네. 본인의 미래일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뭐- 고등법원으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연임의 가능성을 내비친 그 세 명의 공통점을 보면 자 조정식 의장 정무특보여서 정무적으로 되게 상당히 가깝게 논의를 했을 거고 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성남시장 때부터 그 모라토리엄을 네. 설계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아주 가깝게 목격한 사람일 겁니다. 아. 그리고 조원철 법제처장,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 다 대통령이 가장 취약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 내재적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일 거예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임 의도가 측근들로부터 그 어떤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측근들로부터 새어 나오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근데 이 발언 나온 이후에 청와대와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언의 그 뉘앙스가 현행법으로는 네. 안 된다라고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호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태 사무총장은 말도 안 된다, 욕 나오려고 한다, 뭐 김준희 평론가 오늘 뭐 미친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은 긋고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게 이게 절대 안 됨 이게 아니라 현행법상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비현실적. 아니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연임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 해요. 그렇지 안 됩니다가 없어. 안 연임은 되는 없다.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호 대변인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하셨었으니까 네네. 왜 청와대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현행 헌법상 안 되는 건데요. 정도로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인데 이제 개헌을 해서 새 헌법이 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128조 2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한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네. 명백하게. 왜냐하면 이 조항은 우리가 헌법 이 정신은 네. 이 조항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을 갖고서 만든 거예요. 어. 전 국민이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다 추인을 네. 동의해서 한 겁니다. 근데 네. 그 조항을 바꾸려고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는 그거는 그냥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위헌이에요. 위헌. 그렇죠.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즉각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저는 친명과 친청 그들끼리 싸울 때 네. 둘 다 제가 보는 역사적 시각에서는 반역사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막상막하다. 누가 되는 난 관심 없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것까지 보면서 네. 친명보다는 친청이 조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뉴 정청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친청은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강고한 네, 맞아요. 민주노총, 전교조 뭐 네, 등등 이제 사회 맞습니다. 각 분야의 기득권을 강고하게 형성한 86 운동권 꼰대 세대들인데 네. 자기 이익 밥그릇 지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제가 볼 때는 공소 취소 이것도 법치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까지 뒤엎어 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후보가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저도 뭐 라이브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방송이 아니니까 저도 듣잖아요. 저도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라이브로. 김어준 방송 나오면 저는 라이브로 못 봐요 안 보니까. 하여튼 뭐 나오셨는데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장한테 잘 하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조정식 의장 세게 먹였네요. 네. 육성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하는데 기자 질문에 낚였다. 네. 어유 이러면 이건 완전 먹인 거죠. 조정식 의장.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국회의장보다 센가 봐요. 센 거 보네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속으로는 웃고 있는데 네. 웃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엄하게 또 육선 국회의장도 꾸짖는 거죠. 정청래 대표는 다음번에 당대표 연임되면 대통령이랑 겸상하겠는데요. 보니까 겸상? 이제 겸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이 정도급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국회의장과 동급이고 네. 연임하면 대통령과 동급 거의 그 정도의 메시지를 함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기자에게 낚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좀 와 이렇게 아니 뭘 낚여 사전에 질문지 좀 준비했구만 왜 이러세요? 지금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친청 좀. 쪽에서 네. 저거 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맞아요. 어제 밤 방송 때도 네. 그 어느 민주당 패널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 봤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낚인 거다. 낚인 거다. 그 조정식 의장이 장유미 변호사였나? 낚은 것이다.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하여튼 뭐 정청래 후보가 아침에 CBS 라디오에 나오셔서 갈 때 끝말은 별로 이렇게 참 한 또 이렇게 끝이 뒤끝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앵커님이 좀 세게 받으셨어요. 예. 좀 센 질문들을 많이 일부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한테 낚였다는 그 답변을 바로 듣고도 네. 아니 의장이 그냥 얘기하시던데요. 네. 그럼 언론이 뭐 낚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치. 앵커 바로 예. 답변을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해하면서 디테일이 약하다 이렇게 좀 무마하기도 했는데 뭐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원래 인터뷰 안 돌잖아요. 네. 안 돌다가 처음으로 나온 건데 어렵게 나온 아니 건데. 그러니까 보통 그 말이 되게 앵커 때는 당황스럽게 그럼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매기는 내가 거지. 공정하게 방송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 네. 아니 나는 공정하게 안 해. 나는 분명히 나는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그래도 거기는 지상파니까 네. 라디오 유튜브가 아니라 라디오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 그 뒤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는 근데 민주당 진영의 분들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슈가 확산되면 꼭 언론 탓을 해요. 맞아요. 아니면은 그동안은 검찰 탓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언론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관판 프레임이에요. 어제 우리가 또 다뤘지만 또 조선일보 전당대회 손 떼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되게 구시대적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본인들이 변명할 어떤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꼭 네. 언론 탓을 하고. 아. 그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멍과 냥의 진실이라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재명의 연인계엄 뭐가 다른가?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 아니냐? 그래서 뉴신 헌법이라는 말 하더라고요. 유신이 아니라 이재명 뉴신 헌법이에요? 별 말이 다 나옵니다. 창작 진짜 아이디어가 대단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아니 이건 진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한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공소 취소하고 이 개헌에 대해 연임 부분에 대한 개헌
이건 대통령이 딱 잘라서 한마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랑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한 번만 언급해주면 직접 언급하면 더 이상 저희가 시사포도 고르면서 더 이상 논의할 수도 없는 주제예요. 그렇죠. 딱 자르면. 예, 그러니까 함의도 저희가 더 이상 뭐 설명도 못하는 상황인데 설명을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조정식 의장이 무슨 말 이거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설명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와 버렸어. 이거는 그렇죠. 직접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근데 공소취소 네. 관련해서도 대통령 입장 밝히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잖아요. 네.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온갖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것도. 누군가 그러더라고. 오늘 대통령이 SNS를 안 올리시네. 지난번에 외국 가셨을 때는 계속 새벽 3시에 올렸어요. 그때. 몇 개씩 올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유 브라질에는 이 와이파이가 안 안 터지나 그래가지고 참 대통령이 이게 저는 유시민 씨 말도 똑같아. 자기 불리할 땐 뒤로 빠지고 자기가 광 팔고 싶을 때는 마키아벨리? 자기가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 그거 안 까는 거 하고 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면 이렇게 결백하면 그렇죠. 진짜 펄쩍 뛰어야 되거든요. 남이 까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네. 먼저 공개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저렇게 뭐 야당이 막 공격하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이게 벌써 이게 수십 번 얘기했어야 되는 무슨 개소리 하는 거냐 해야 되는데 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런 폭발력이 있는 얘기들이 더 계속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건 아닌가. 아니 의혹이 아니라 그냥 그 대통령의 의중이 되게 궁금하니까 이걸 계속 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이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결자해지 하셔야 돼요. 아니, 국회의장이 연임권했는데. 그렇죠. 국회의장이에요. 우리가 네. 잊고 있어서 그렇지. 국회의장. 정무특별보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의원도 아니고 정무특별보좌관도 아니고 당적도 없는 여야의 중재자인 의장이 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꺼낸 거는 그냥 종속되고 예속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 대통령 정무특보가 국회의장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직전에 정무특보가 입법부의 수장이 돼가지고 저 말 한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장 그만둬야 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정무특보가 된 거죠. 선후관계가 그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데 네. 본인이 그만큼 이 의원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고 네. 표가 없으니까 네. 친명 딱지를 갖고 대통령의 어떤 후광을 얻어서 의장이 되고 싶으니까 정무특보로 간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현직 육선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그리고 육선 국회의원인데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여기서 야당이 뭘 해야 되냐? 네. 그냥 논평만 할 게 아니라 네. 사퇴 촉구 결의안을 네. 내든지 그러니까 불신임안을 내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헌법 이 삼권 분립의 체계를 완전히 뒤흔든 거다 이거는. 네. 그리고 사전에 질문 뭐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네. 이건 실언이 아니다. 당신의 계획된 발언이다. 당신 의장 자격 없다라고 어차피 통과 안 될 거지만 네.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여론 만들어야죠. 국민의힘 뭐 합니까? 아 훌륭한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똑같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아주 해주길 말해요. 진짜 좀 뭐 징계 뉴스만 나올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좀 야당발로 나와야 되지 않나 나와야죠. 라는 생각. 네. 아니 뭐 징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이슈가 없는데. 너무 많기는 하고요. 지금 보안수사권 어저께 또 맞아요. 법원심사에 또 통과가 됐죠. 네, 뭐 네, 이러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뉴스가 지금 다 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막 신천지에 뭐에 막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야당이. 그래서 저는 이 초점 자체를 저는 조정식 의장에게 잡으면 안 돼요. 대통령에게 잡아야 돼요. 맞아요. 대통령의 인사 실패인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인선한 거란 말이에요. 맞지.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의 순방성과가 가려지고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본인의 손발을 묶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오늘 다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이 기자단에게 내려가겠다. 춘추관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오늘 다급하게 내려와서 브리핑했죠. 초반에는 이제 순방 관련해서 한두 마디 하고 그래서 이제 백브리핑 현안 관련 질문 받겠다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먼저 뭐 이 조정식 의장 관련 발언은 실병으로 보도해도 좋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를 조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이거 조정식 의장이 기자회견 잡은 거잖아요. 취임 첫 기자회견을. 분명히 첫 기자회견에서 뭔가 본인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라는 날짜가 일단 대통령 순방 해외에 나가 계시죠.
지금 주가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순방 징크스는 존재한다. 네. 아니 이제 정청래 사람만 대표가 바뀔 뿐. 아니 정청래가 안 하니까 오히려 진짜 누구야 이 조정식 의장이 하고 또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지 또 국내인 하여튼 뭐 이런 그냥 나 바톤 터치해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조정식 의장이 왜 어제를 잡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진짜 이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러니까 성과 뭐 순방 성과도 뭐 당연히 뭐 안 알려질 것이고 모든 거 다 뒤엎일 텐데 본인이 이걸 모르고 있다 보면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고 이런 정무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정무 특보로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않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얘기는 언제 해도 이제 그 폭탄 그 큰 그렇죠.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날에는 하고 어느 날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날이든 하면 큰. 두 번째 가능성은 내가 이날 꼭 해야지라고 맘먹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에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 형사소송법이나 국회법을 곧 강행 처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전에 하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방금 허준석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그 기자들 무슨 그 CBS 오늘 무슨 네. 기자들 내가 평소에 잘 안 듣는데 그 부분을 오늘 유심히 들어봤는데 약간 뒷부분에서 그 조정식 의장이 약간 긴장감이 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그 평소 생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평소 생각이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연임. 머릿속에 연인밖에 없다. 머릿속에 연임밖에 없다. 아니 대통령이 하라 그랬는데.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공감대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이 매우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강하게. 근데 이 조급함이 더 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지지율이 엄청 막 높게 나오고 막 포스트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진짜 하려나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상황이 거꾸로잖아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지율은 군우박제치고 명청대전 벌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급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 객관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지만 네. 본인은 점점 더 급해지고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급함이 이렇게 발로되는 거일 수도 있다.